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파업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은 수십조 원씩 버는데 직원들에게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한국 수출, 주식시장, 연금,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AI 시장 폭발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돈을 벌면 직원들 처우를 더 올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위험한 산업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 호황 시기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는 말 그대로 반도체 패권 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점에 삼성전자 파업 장기화와 노란봉투법 논란이 동시에 터지면서 투자자들과 산업계 전체가 강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하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업이 수십억,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리면 노동자는 사실상 파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현실에서는 무력화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반면 기업들은 매우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 점거, 생산 라인 중단, 설비 차질, 납기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책임은 제대로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단순 노동법이 아니라 노사균형 자체를 바꾸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 파업 문제가 연결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파업의 직접 원인은 노란봉투법이 아닙니다. 직접 원인은 임금 인상, 성과급 기준, 휴가제도, 근무 환경 같은 노사 갈등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국가 핵심 산업에서도 파업의 부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노조에게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제한 분위기가 강해지면 기업은 대응 카드가 줄어들고 반대로 노조는 파업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핵심 산업에서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상시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 그 돈이 전부 회사의 탄탄한 실력이고 그대로 남는 현금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최근 몇 년은 AI 시장 폭발과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 HBMG와 DDR5 가격이 급등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습니다. 즉, 최근 삼성전자의 엄청난 영업이익은 기업 실력만이 아니라 시장 흐름이라는 거대한 상승장도 함께 작용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인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갈수록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공정 제어, 불량 검사, 수율 분석, 생산 관리까지 AI와 자동화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산업은 고도화될수록 개별 직원 한 명의 생산성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자본력과 압도적인 설비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즉, 반도체는 점점 더 초거대 자본 게임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조와 기업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노조는 말합니다. 회사가 역대급 이익을 냈다면 그 결실을 노동자와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기업은 다르게 봅니다. 이 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내일 살아남기 위해 다시 투자해야 하는 생존 자금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은 돈을 벌었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벌수록 더 큰 돈을 다시 투자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공장 하나 짓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ASML의 이 UV 장비는 한 대 가격만 수천억 원입니다. HBM 경쟁, 차세대 패키징, 미세 공정, AI 반도체 대응까지 투자를 멈추는 순간 바로 시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은 겉으로는 엄청난 흑자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투자 압박에 시달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동시에 세 방향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입니다. TSMC는 이미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상 세계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TSMC에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거대한 격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파운드리와 HBM 경쟁이 동시에 중요해졌고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화웨이와 SMIC 같은 기업들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기술 국산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반도체 회사 혼자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 AI 서버, 통신 장비, 드론, 감시 장비 같은 거대한 자국 시장 전체를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즉, 한국처럼 기업 중심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총력전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한때 몰락했다고 평가받던 일본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대기업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강급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대만 중심의 반도체 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 대만의 기술력, 중국의 물량,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 사이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 생산 손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신뢰 손실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수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을 보인다면 글로벌 고객사들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물량을 경쟁사로 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HBM 시장처럼 안정 공급이 중요한 AI 시대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AI 서버 기업들은 단순히 메모리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과 공급 차질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보이면 글로벌 고객들은 TSMC, 메이크론, SK 하이닉스, 다른 공급망으로 물량을 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하루 손실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공급망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 제품, 다음 투자, 다음 고객 계약까지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삼성전자 파업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냉혹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오늘 번 돈으로 내일의 생존을 사는 산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버는 돈 상당수는 결국 공장, 장비, 연구개발, 차세대 공정 투자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투자 바퀴가 멈추는 순간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기업이 아니라 순식간에 추격당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삼성전자 파업과 노란봉투법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동권 확대와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한국은 어디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반도체 전쟁 시대에 한국은 밖으로 단결해 싸우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부 갈등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가가 될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거대한 분수령일 수도 있습니다.